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HI교육 임승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지키면 육강탈없다 라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수시 배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수시 배치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생들 이제 수시 배치 컨설팅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을 때 시작 전에 꼭 말씀드리는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자, 상향 대학은 마음껏 쓰셔도 되는데 마지노선 대학은 꼭 타협을 봐야 된다. 특히 이제 현역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상향 대학은 사실 여러 최상향이든 우주상향이든 그게 하나 붙으면 사실 그거를 가니까 붙으면 정말 좋은 거고, 근데 이제 혹시나 모를 사항에 대비해서 마지노선 대학은 꼭 타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근데 이게 혹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조금 자기 객관화 서류라든지, 특히 이제 서류 전형이 객관화가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향을 정말 많이 쓰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찌됐든 서류도 각 대학별로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학종에서 합격하기가 정말 정말 힘들다. 서류 자체도 거의 세특이나 이런 기재 부분에서 일반고들도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종에서 합격하기는 정말 정말 힘들다는 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 대학 관련해서 저는 이제 수시 배치할 때 상향 대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노선 대학이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하다, 배치 때 그를 정말 강조해 드리고,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한테 어 이제 수시 이제 정시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지노선 대학을 추천하고 나서 학생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재수하기 싫은데 땡땡땡 대학은 가기 싫어요. 마지노선 대학은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 경우일 때는 학생분이 본인의 교과나 학종 아니면 모의고사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그 대학이 지리적으로 네임밸류적으로 지금 그냥 싫어서 가기 싫다고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신데,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꼭 써야 될 걸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요인들을 봤을 때 써야 되는데 그냥 마냥 이 대학이 싫어서 안 쓰시는 경우가, 지금 당시 지금 그냥 쓰기 싫어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80% 90% 정도 쓰셔야 되는 상황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 대학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안 쓰시게 되면, 이게 되게 요런 이제 케이스 상담인 경우에는 교과라든지 학종이라든지 모의고사가 다 불안하게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육강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인의 교과, 학종,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나 컨설턴트를 추천하는 마지노선 대학은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다. 이건 진짜 쓰셔야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현역 학생들은 엔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분이 요런 마인드다, 재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마인드라면 요 대학은 마지노선 대학은 써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안 쓰셔도 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마지노선 대학 갈 거면 저 재수하겠습니다 라고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경우엔 학교나 컨설턴트가 추천하는 마지노선 대학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대개 이런 경우는 학군 지역의 학생이거나 자사, 특목, 갑방고에 다니시고 계시는 학생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시고,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교과 성적 아니면 학종 관련 논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도가 높은 학생인 경우에는 뭐 교과 기준으로 추천해준 마지노선 대학 뭐 밑으로 쓰는 대학들을 안 쓰셔도 된다. 근데 정확하게 학생 특히 이제 학생 의지가 중요하니까 학생이 이 대학 마지노선 대학 갈 거면 저 어차피 재수할 거라서 안 쓰겠습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마지노선 대학은 타협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도 붙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과 다 떨어지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큰데 일단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자사 특목, 뭐 갑반고 학군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되는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요 케이스가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천해드리는 마지노선 대학 지금은 쓰기 정말 정말 싫은 대학이지만 다 떨어지고 나서는 그때 쓸 걸 후회하는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 특히 여학생인 경우에는 특히 하나라도 붙이고 후위를 도모하시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뭐 하나의 대학을 붙이고 나서 뭐 수시 반수라든지 재수, 수능 반수, 수시 뭐 그냥 온전히 그냥 수능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편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은 하나를 조금 붙여놓고 하시는 것도 방안이다. 근데 요 케이스가 아닌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마지노선 대학을 갔는데 불행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뭐 갑반고, 특목고 그러니까 주변 환경적으로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간 케이스가 있다거나 학군 지역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요거를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대부분 일반고 학생이 훨씬 많으시니까요. 일반고 학생들은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배치하면서 요것저것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 우선 자신의 생기부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본인의 생기부를 본인이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생기부가 잘 적혔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외부 평가자나 입학사정관이나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 않은 생기부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부분에서는 절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뭐 외부에 조금 이제 능력 있는 입시 컨설턴트 뭐 저 같은 입시 컨설턴트한테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3학년 진로부장 선생님 등 경험치 자체가 많으신 선생님한테 서류를 봐달라고 하던가 해야지 본인이 그냥 보고 나 이거 정말 잘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정말 정말 위험하다. 특히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도 각자 뭐 업무들이 있으시다 보니 이 서류를 보는 그 능력치는 각자 다를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주로 본인 학교 학생들의 생기부만 보시다 보니 어, 이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6평은 잘 못 봤지만 이제부터 공부하면 9월이랑 수능 잘 볼 거야. 수능 최저 맞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본인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공부한다는 사실이 배제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특출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특출나게 현역 학생 같은 경우에 공부해서 점수도 오르고 수능 최저도 못 맞추다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착각의 오류는 재수생이 훨씬 유리하고 재수생이 지금 정말 좋은 1등 최상위 클래스의 의대 증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현역 학생들은 대개 이제 뭐 면접이라든지 기타 논술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이제 집중 안 하고 10일 정도 날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더 공부를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수능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6월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추면 사실 9월이나 수능 때 못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 맞추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서 정시를 잘 볼 거라는 가정을 하고 수시 배치하게 되면 진짜 육강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현역이 N수를 재수를 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수능을 잘 볼 거다. 수능 체제 못 맞췄지만 맞출 거다라는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기간 때 수시 배치하면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하시기 때문에 특히 본인이 정말 쓰고 싶은 1순위, 2순위 상향 지원 대학 쓰면 붙을 붙을 거다, 붙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입시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본인 이제 배치 관련해서 물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균형감 있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커뮤니티들은 되게 답변이 상향 왜 이렇게 안 쓰세요? 상향 써서 합격하면 되죠.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서류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상향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본인이 쓰고 싶은 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그냥 있는 고지고대로 믿고 상향 대학의 비중을 수시에서 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정말 위험하다. 정말 진짜 너무 위험하다. 뭐 하향을 뭐 마지노선 대학을 타협을 하시면서 상향을 뭐 자유롭게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지만 요런 이야기를 듣고 마지노선 대학도 타협하지 않고 다 상향을 쓰시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다. 커뮤니티 말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주로 이제 배치 상담 때 물어보시는 거는 논술 준비. 사실 저는 뭐 수시 컨설턴트다 보니 각자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뭐 만약에 교과나 학종으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가 남기 때문에 논술을 쓰시는 거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카드가 없기 때문에 논술을 쓰시라고 추천해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특목이라든지 자사, 갑방구 같은 경우에는 성적적으로 부족하거나 서류적으로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학종을 너무 많이 쓰기 부담스러우니까 카드가 두세 장 남으면 논술을 만약에 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올 때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되게 쓰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 경우 빼고는 논술이 들어가게 되면 밸런스가 엄청 깨지는 이제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육강탈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의 원래 지로는 사실 교과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은 논술로도 못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률 자체가 높고 이 논술 자체도 재수생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역 학생은 논술로 정말 붙기 어렵다라는 점 진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중간 기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차피 이제 시험들 자체가 수능의 연속성 상에서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 뭐 그냥 안 보고 뭐 그냥 찍고 잔다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일부 대학들에서 3학년 2학기 때까지 졸업자들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수시 반수를 위해서라도 중간 기말 하실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만 공부하셔도 점수가 펌핑돼서 어, 한 0.23점 뭐 점수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0.23점 뭐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많이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대학이 한두 칸 정도 바뀔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수시반수할 때 교과를 쓰려고 했는데 3학년 1학기 성적보다 3학년 2학기 포함 성적이 좋아져서 대학이 현역 때 썼던 교과보다 두 칸 정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과 자체가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는데 뭐 대학에 올라가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3학년 2학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민인데 수능 이전에 면접 시행하는 대학 과연 쓰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일단 학생이 그 수시 카드에 최저를 요구하는 교과가 두 장 이상 있는 경우에 절대 수능 이전에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을 쓰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근데 만약에 본인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1, 2순위의 대학이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쓰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시는 경우 두 장 이상 소진하는 건 쉽지 않은데 두 장 이상 쓰시는 경우 뭐 성적 자체가 이제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두 장 이상 쓰시는 거면 그거를 쓰시고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수능이라든지 최저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놓이는 학생들이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면 되도록이면 추천을 안 해드리고요. 진짜 가고 싶은 상향대학의 경우에는 한 장 쓰시는 거 오케이다. 왜냐면 수능 이전에 면접을 준비하시게 되면 대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서 수능에 집중할 수 없고 그리고 면접을 혹시나 못 보게 되면 그 학생분의 그 정신적 타격이 일주일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2주 정도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 수능을 준비하는 체제를 맞추는 학생들한테 이 2주라는 시간은 정말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한 개를 쓰실 때 과연 이게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연대 특기자라든지 이대 고교 추천 아니면 광운대가 진짜 첫 번째 가고 싶은 대학이라서 쓰시는 거면 해당 대학들 쓰시는 거는 크게 말리진 않는다라는 점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수시 배치에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지노선 대학 타협을 봐야 된다. 타협을 보지 않는 경우 충분히 발생을 하는데 대개는 타협을 봐야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일단 오늘 일단 너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많다 보니 요거를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수시 배치와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던가 아니면 유튜브 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